1980년에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부조니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는데 시상식장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당시에 한국 음악가들의 이름을 처음 본 심사위원이 입상은 한 피아니스트를 호명을 하는데 이름이 서혜경인데 처음 본 이니셜이기 때문에 스와, 흐와, 경 이렇게 읽어가지고 내가 과연 입상했나 맞나 하는 그렇게 헷갈렸다는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1960년, 70년대, 80년 지나서 90년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점점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젊은 음악가들이 해외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기를 꽂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Sanjin Cho. Goes to Yoon Chun Lim. 그러한 궁금증에 이어서 지금은 많은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치 보란 듯이 정답같이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목받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을 살펴보고요. 한국 음악가들이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콩쿠르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객석 편집장 송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 근래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이긴 하는데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10대를 갓벗어난 혹은 20대 초입에 들어선 젊은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 연달아 입상을 한 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2015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폴란드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었고요. 또 같은 해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가 부조니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에서 그렇게 한 명의 음악가를 배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나라에서 열린 국제적인 수준의 콩쿠르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인들이 입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현상을 보면서 2015년으로부터 100년 뒤인 2115년에 만약에 서양 음악사가 다시 쓰여진다면 그들은 이렇게 문장을 남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한국은 더 이상 클래식 음악의 전방국가가 아니라 이제 종주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문장이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큰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예전에 이 콩쿠르의 예선, 그러니까 첫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 한국인들이 입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몇 년 뒤인 2011년에 그 예선에 22명의 한국 음악가들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열린 콩쿠르에 한국 음악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벨기에 국영방송이 도대체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인재 배출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아오라라는 그런 일종의 문화적 지령 속에서 그 방송국 PD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아주 뜨거운 교육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연주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고도화된 정보 습득 능력이 있습니다. 1984년 4월에 음악동화가 창간이 되는데요.
일종의 클래식 음악을 전하는 월간지라 볼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폐간이 되었는데 그 잡지의 특집이 한국인이 판치는 줄리어드라는 특집이었습니다. 1984년, 그러니까 1988년에 서울 올림픽과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1984년 전후로 뉴욕이라는 첨단의 문화 도시에 위치한 세계적인 음악 교육기관에 한국인들이 거의 줄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특집 기사였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그 전후로 우리 민족과 한국인이 참 클래식 음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좀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 70년대 때 전후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그 교육열 속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60년, 70년, 80년대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유학생들이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좋은 교수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외 현지에서 배웠던 좋은 스킬들과 그런 음악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후속 세대에 전해줬던 것이죠. 엄청 느끼죠. 네, 엄청 느끼고요.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의 인기가 뭐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또 우승한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어떤 고급화된 문화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연주자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예술 풍토를 만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한 좋은 연주자들이 한국에서 다양하고 또 좋은 공연들을 선보이면서 더불어 관객들과 매니아들의 수준도 높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K 클래식의 열풍 속에 나도 한번 살짝 체험해 볼까라는 어떤 문화적 호기심 속에서 점점 팬층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화와 예술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음악가들이 정답 같은 연주를 행한다 해도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약간 상대적인 오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것은 일종의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와 또 그 나라가 품은 역사가 나온 일종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헤리티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사위원들이나 많은 이들이 그 연주자가 뛰어난 연주를 선보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그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법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음악의 향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에 1순위를 두고요. 두 번째는 연주자들의 해석력입니다. 정말 기존에 보여줬던 연주와는 조금 다른 그만의 주관적이면서도 독특한 연주 스타일의 매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유럽인들이 남긴 헤리티지로서의 그 문화유산에 담긴 그 정형화된 틀을 잘 체화하고 배우고 두 번째로는 음악가로서 스타일을 잘 입혀가면서 소리에 아주 뛰어난 감각의 디자인을 입혔을 때 열광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콩쿠르 현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Kyiv-born 2013 Van Cliburn gold medalist Vadim Kolodenko. 콩쿠르라고 할 때 컴페티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통 경연대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콩쿠르라는 단어가 쓰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 국제 경연대회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좀 인식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콩쿠르 현장을 가보면은
참 재밌는 게 유럽의 음악가들이 남긴 문화 유산을 어떤 후예가, 어떤 후배가, 또 어떤 음악적 천재와 영웅이 이러한 것들을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젊은 장인을 뽑는 장입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콩쿠르 참가자들이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콩쿠르에 매년 와가지고 같이 영웅의 탄생을 목격하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게자안다 콩쿠르라고 한다면은 게자안다가 생전에 게자안다라는 피아니스트가 생전에 즐겨 연주했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그 누가 더 잘 연주를 하면서 게자안다만의 음악적인 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정신적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콩쿠르는. 그래서 늘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우승할까도 중요하지만은 우승한 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이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입은 일종의 정신적 유산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그런 긴 목격의 시간이 또 펼쳐지는 게 콩쿠르 현장이기도 합니다. (3년마다) 열리는 피아니스트들의 아주 세계적인 경연장인데요. 197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피아니스트 게자안다라고 한다면은 영화 엘디라마디간에 삽입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2악장을 연주한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한데요. 우리에게는 그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그 가사를 보면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것을 굉장히 잘 쳤던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가 192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고인이 되는데요. 그가 서거한 뒤에 1979년에 게자안다를 기리기 위해서 이 콩쿠르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 지리히에서 3년마다 열리고 있고요. 남편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그의 부인 오르탕스 안다 비를레라는 여사가 이 콩쿠르를 계속 쭉 이어가다가 지금은 게자안다 콩쿠르 그 파운데이션 재단이죠. 운영과 개최는 물론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콩쿠르에서는 우승자와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연주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금만큼 중요한 그런 특전이기도 한데요. 게자안다 콩쿠르는 그 입상자와 우승자들에게 아주 지속적이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연주자로서 그의 정체성이 명백해질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연주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게자안다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들은 2009년에 이진상 씨가 있고요. 또 2012년에 2위에 입상한 김다솔 그리고 2018년에 2위에 입상한 박종혜 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3년에 우승했던 알렉세이 볼로딘이라는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또 2021년에 입상한 안톤 게르첸베르크도 아주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자안다 콩쿠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쿠르 과정의 치열함도 있지만은 그 치열한 시간을 이겨낸 우승자와 입상자에게 아주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연주 기회를 활발하게 부여하는 콩쿠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피아니스트 이진상 씨, 그러니까 2009년에 우승했던 그와 인터뷰를 나눴을 때 본인은 상금보다 더 큰 연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이 콩쿠르부터 선물 받았다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콩쿠르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 음악적 어린 영웅의 어떤 성장 과정과 함께하는 콩쿠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콩쿠르를 보면은 이름을 몇 가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팽 콩쿠르라고 한다면은 작곡가의 이름이 들어갔고요. 또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콩쿠르, 뭐 클리브랜드 콩쿠르라든지 그런 몬트리올 콩쿠르 보면은 그 지역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자한다 콩쿠르나 혹은 반클라이번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20세기를 빛낸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과 역사와 인물의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콩쿠르인데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헝가리 태생의 그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게자 안다의 피아니즘, 즉 그가 피아노로 구현했던 음악적 정신을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콩쿠르이기도 합니다. 보통 콩쿠르라고 한다면은 1차 예선, 2차 예선 때 독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결선에서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번 게자한다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 2명과 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과 협연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가져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론한 2명의 세계적인 지휘자는 미하엘 플래토뇨프와 파보 예르비라는 지휘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결전이 시작되는 시간은 5월 말입니다. 그때 1차 또 2차 출전자들이 리사이트를 갔습니다. 즉 독주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고요. 그로부터 또 한 단계를 올라가면은 준결승이 펼쳐집니다. 이때부터는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지휘자 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협연의 시간을 한 번 더 거쳐서 최종 결선까지 가면은 파보예르비가 지휘하는 쥐리 토날레 오케스트라와 함께 최종 무대에 오르고요. 그 이후에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 종결되는 시점이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점이 무엇보다도 이 콩쿠르가 생중계가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은 또 새벽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콩쿠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이나 낮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시차만 조금 극복을 하신다면은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다 보실 수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카메라 중계 기술도 뛰어나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음악은 현장에서 직접 맛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우승자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 살펴보셨다가 콩쿠르는 과정을 즐기는 예술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결과를 낸 음악적 영웅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도 쭉 보셨다가 11월 13일에 또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우승자와 입상자 리사이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우승했던 이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모교에서 또 제2의 이진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입상이나 우승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한국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상으로 주어지는 여러 기회에 응하면서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2012년에 입상했던 김다솔 씨나 또 2018년에 입상했던 박종혜 씨도 독일이나 유럽 등지에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한국에 들려가지고 좋은 연주를 선보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참 중요한 게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어요. 선배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후배들을 위한 어떤 가르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후배들이
깨달은 어떤 열정과 그런 실력이 이번 게자한다 콩쿠르에서도 과감히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콩쿠르에 한국 음악가들이 많이 입상하면서 한국의 공연기획사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연주 기회가 한국이 들어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이 많거든요. 클래식 음악의 본국인 나라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할 때 한국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한국 무대에서 만나기는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콩쿠르 현장이 굉장히 좀 밀실 구조였어요.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그들만의 어떤 특권을 통해서 뭔가가 결정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콩쿠르의 현장이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넓게 열리고요. 또 그들의 어떤 시간도 많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압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즉 콩쿠르 현장에서 탄생한 스타를 우리가 빨리 만나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올해 라인업을 공개할 때 2024년 모 콩쿠르 우승자 협연 예정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게 콩쿠르 우승자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우승자를 위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게자한다 콩쿠르는 참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가 전 세계적인 콩쿠르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많은 매니아들도 이 콩쿠르 문화에 열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의 팬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사실 콩쿠르는 올림픽과 비교할 때 올림픽은 금메달의 우승이 그로서의 최고의 영광, 그 다음에 최고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콩쿠르의 우승자는 참 묘하게도 그때부터 음악가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점에 들어섭니다. 본인이 이 음악적 영웅의 탄생 과정을 같이 목격을 하셨다면은 이 음악가가 또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이번 2024년 게자한다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배출된 음악가와 함께 나의 시간도 맞물린 상태로 이렇게 그를 응원하면서 꾸준히 그의 팬이 되고 또 그의 음악을 존경하는 매니아로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클래식 음악계가 반짝반짝하는 여러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그와 함께 성숙되어가는 매니아들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이야기도 있는데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오래된 음악이고 이 음악을 지켜온 여러 사람들의 시간이 함께 묻어있는 만큼 이번 2024년 게자한다 콩쿠르를 통해서 배출된 음악가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매니아들이 국내에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꼭 이 매력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인사이트 3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객석 편집장 송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